문제 풀 게 많고 말할 게 많고 난이도가 어려워서 너무 자세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5번.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한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어떤 삼각형 입장에서의 외접원이 그려져 있다고 하면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 4인 거지. 맞지? 그 상태에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ABC라 그러면 그걸 다 더한 게 현재 지금 20인 거고. 맞나요?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분의 A를 2R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맞나? 각각에 있는 A, B, C들을 전부 다 여기 R 값에다가 4를 집어넣어 버리면 A는 8 sin A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당연히 B도 8 sin B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도 8 sin C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다 더한 게 20이면은 이만큼의 합도 20이 돼야 돼. 그치? 그럼 답 나오는 거 맞죠? 넘어갑니다. 7번 보세요. 자, 문제에서 보고 말하기 수열이래. 이렇게 되게 다른 학교에 잘 안 나오지 않는, 근데 너네 교과서에는 들어있는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 봐. 일단은 전항에 있는 숫자 배열을 갖다가 그대로 읽는 거래. 그치? 그러면 지금 5번째 항이 1, 2, 2, 1, 1, 1 하고 나온 이유는 그 바로 직전에 있는 4번째 항의 이름이 얼만데? 1, 1, 2, 1이잖아. 그럼 이걸 보고 숫자를 읽은 게 얘란 얘기지. 그럼 제가 얘를 봤을 때 앞에서부터 1이 몇 개 있냐면 1이 2개 있어요. 그래서 1이 2개 있다 라고 읽고 그 다음은 이제 1, 2개 읽은 거니까 이제 2를 읽을 차례잖아. 그럼 보니까 이제 2가 하나 있지. 그래서 2가 하나 있다 이렇게 읽는 거고 그럼 그 다음은 마지막에 1 남았으니까 1이 한 개 있다고 해서 1이 한 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그렇게 규칙을 파악했으면 6번째랑 7번째까지 써가지고 A7번을 구하라 그랬고 그럼 6번째 똑같이 읽어봐. 그러면 지금 1, 2, 2, 1, 1, 1을 봤더니 맨 앞에 1이 하나 있잖아. 1이 하나 있지. 맞지? 그리고 2가 2개 있지. 그러면 2가 2개 있지. 그 다음 1이 3개 있죠. 1이 3개 있다. 이렇게 읽는 거 맞아? 자, 그런 식으로 이제 A7번까지 가면은 이제는 1이 2개 있다. 1, 2. 그 다음에 2가 2개 있다. 2가 2개 있다. 그리고 1이 하나 있다. 1, 1. 그리고 3이 하나 있다. 3, 1. 이렇게 쓰는 거잖아. 할 수 있겠어? 시험에 나와봤자 이거밖에 아니야. 이거 하나 알아들었으면은 심한 문제 하나 뚝딱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첫 번째 항이 34래요. 자, 그거를 쭉 똑같이 따라가서 B4를 구하래. 그럼 B2는 읽어보니까 어때? 3이 하나 있고 4가 하나 있다. 3이 하나 있다. 4가 하나 있다. 맞지? 그러면 B3번은 3이 하나 있고 1도 하나 있고 4도 하나 있고 1도 하나 있다. 이거 맞죠? 자, 그걸 보고 마지막에 이제 B4번을 답하면 3은 하나 있다. 근데 1은 3개 있다. 그리고 4는 하나 있다. 그리고 다시 1은 3개 있다. 이렇게 쓰는 거 맞아?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시면 되겠죠? 맞나? 자, 8번. 지금 삼각함수에서 사인 값의 비율이 2대 루트 5대 1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그걸 봤으면은 사인 값의 비율은 그 대변의 비율하고 똑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문제를 쓸 때는 이제부터 A하고 B하고 C도 전부 다 이 비율을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A를 2K, B를 루트 5K, 그 다음에 C를 K 정도로 잡을 수만 있으면 문제 알아들은 거고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어차피 K가 약분됩니다. 그럼 답 나와요. 넘어가. 9번 오세요. 딱 시험 때 내가 말하는 이 속도로 풀면 되는 거예요. 눈에 익숙해가지고. 알겠지? 자, 9번 봐. 지금 이 주어진 게 등차 수열의 10번째, 6번째 항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9D, 여기다가 A 더하기 5D 집어넣을 수 있지. 그렇게 집어넣고 계산해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A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그걸 읽을 때 그냥 공차 3배하고 첫 번째 항 더한 거다라고 읽지 말고 이 말뜻은 명확하게 A의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5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분명히 언젠가는 네 번째 항을 마이너스 15라고 쓰고 점점점 공차가 양수니까 커지다 보면 양수가 나올 텐데. 그치? 마이너스에서 양수로 바로 급발진하는 순간 나조건에서 위배되는 거니까 무조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기 이전에 0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얘기 맞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공차가 15의 약수인 거야. 왜냐하면 마이너스 15라는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이나 더 더해가지고는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차를 더했더니 0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공차 D를 얼만큼 더했다 그 횟수를 곱했더니 그게 결국 15만큼 커지는 중이잖아. 그치? 됐어? 공차를 한 번 더해서 15, 공차를 두 번 더하고 15, 공차를 세 번 더하고 1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차랑 횟수를 곱한 게 15인데 말 그대로 지금 공차도 자연수고 여기 횟수도 자연수니까 자연수끼리 곱한 게 15일 거면은 얘네가 15의 소인수분에 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5의 약수지 그냥 보자마자. 답은 1, 3, 5, 15예요. 됐나? 넘어가시고 10번 보세요. 만들어드린 교재 열심히 풀었으면 다 익숙할 거야. 응. 자, 분명히 이 문제는 어려운 게 맞아. 근데 공부를 했으면 어렵지 않을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자, 두 친구가 각각 이동한대요. 문제에서 여기 60도라 그랬고 여객선 P는 A를 출발하여 B를 향해서 움직인다. 그럼 P가 움직이는 건 이 방향이다. 그치? 그 다음에 여객선 Q는 C에서 출발하여 A를 향해서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거기 써 있는 게 P의 속력, Q의 속력인데 Q의 속력이 P의 속력의 2배래. 맞지?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는 Q라는 것의 속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P의 속도의 2배인 거니까 시간이 얼만큼 지났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움직인 보라색의 길이가 이 친구가 움직인 보라색의 길이의 2배가 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해서 PQ가 지금 한 여기쯤 왔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해서 연결을 쳤어? 그랬더니만 지금 이거 두 개가 평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죠?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표시한 보라색의 길이가 서로 2배인 거니까 여기다가 대충 x라고 잡고 여기다가 2x라고 잡을 수 있잖아? 2배니까. 그럼 남아있는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생긴 두 변의 길이를 보면 여기 왼쪽에 남아있는 게 20-2x고 그 다음 여기 남아있는 게 그냥 x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 그림의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닮은 거 맞죠? 평행하니까. 따라서 20대 30이었으니까 이 노란색이 서로 2대 3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x 대 x가 2대 3이다. 요거 한 줄 풀 수 있으면 끝난 거지. 그럼 계산해서 이제 x가 나올 거고 x가 나왔으면 결국 너는 지금 현재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뭔지 다 아는 거잖아. 그러면 각 길이 다 알고 60도짜리 알고 있는 거니까 이 길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지. 넘어갑니다. 됐어요. 자, 11번 오세요. 이것도 괜히 학교 부교재에 있는 문제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겁먹고 쫄지 말고 읽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지? 뭐냐면은 계속 나누기 2를 쳐가지고 1보다 작아지래. 됐어? 그러면 생각해봐. 1, 2배 2, 2배 4, 2배 8, 2배 16, 2배 3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4하고 8 사이에 들어있는 5나 6이나 7 같은 숫자를 생각해보면 이런 녀석들은 나누기 2를 한 번 하면 대충 2.5 나누기 2를 두 번 하면 얼마 이렇게 나올 건데 불편하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 4가 나누기 2를 두 번 해야 1 나오는 거예요. 8은 나누기 2를 세 번 해야 1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이런 애매한 애들은 나누기 2를 두 번 하면 절대 1이 안 나오겠지. 그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결국에 자 n값이 예를 들어 1이야. 그럼 나누기 2를 한 번만 해도 2분의 1이지? 야, 저딴 거 이제 안 들려. 좀 있으면. 나 돌아버릴 것 같아.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자, 나누기 한 번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1이지. A1은 1이지. 자, n이 2야. 나누기 2를 한 번 하면 1. 한 번 더 해야 작아지지. 그러니까 두 개지. 두 번이지. 그리고 이제 n이 3인 거랑 n이 4인 거를 생각해보면 됐어? 만약에 n이 3이라고 쳐? 그러면 한 번 하면 1.5야? 한 번 더 해야 되지? 그럼 두 번이잖아? 근데 n이 이제 4라고 쳐봐? 그럼 얘는 두 번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두 번 해봤자 1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n이 4일 때랑 n이 8일 때가 이때가 처음으로 3 나오는 거고 이때가 처음으로 4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애매하게 들어있는 이런 5나 6이나 7 같은 것들은 다 3번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n이 16이 되어야 비로소 5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 8과 16 사이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 9, 10, 11, 15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4번이라고 칠 수 있는 거잖아. 됐어? 마찬가지로 32가 돼야 비로소 6번인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5번이라고 칠 수 있는 거 맞죠? 됐어요? 이렇게 이해했으면 이제 내가 써드린 거 보면 알아들을 거예요. 됐지? 자, 12번 오세요. 보통 너네 학교 시험지 12번은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내가 그런 관점에서 이 시험지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12번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맞는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가 1대 3이래. 자, 전에 한 친구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얘가 1대 3이라고 하니까 이게 1대 3 닮음인 줄 알고 길이비가 1대 루트 3이라고 질문한 친구가 있어. 근데 이거 헷갈릴 수가 있는 건데 봐. 만약에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넓이가 1대 3이면 넓이가 그러면은 여기 들어있는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이 길이의 비율은 1대 루트 3이 맞지. 닮은 비를 제곱해야 넓이비가 나오니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둘이가 닮았을 때야, 그지? 이건 닮은 게 아니에요. 그죠? 닮은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은 얘랑 얘가 지금 높이가 서로 이만큼의 길이로 똑같아.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만 다를 거니까 결국 넓이가 3배면 밑변이 3배인 거야. 알아들었지? 다 초딩 때 배운 건데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가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1대 3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대 여기가 여기 대 여기랑 같다 정도는 기억합니까? 됐어요? 각의 이등분선일 때는 AB 대 AC가 BP 대 CP랑 같은 거니까. 근데 여기가 1대 3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를 1대 여기를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봐봐.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를 K라고 잡고 여기를 3K라고 잡았어. 근데 지금 문제가 A sin B랑 A sin C를 더하고 4루트 3이래. 그러면 우리 구교재에서 이 문제 봤는데 이런 표현을 풀려면은 지금 이런 식을 써야 된다고. sin A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A, 그 다음에 sin B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B. 근데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인 B를 지금 내가 3K라고 갖다 적은 거잖아. 그 다음 sin C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그거를 지금 K라고 적은 거 맞죠? 그것이 이 R이랑 같다. 이게 사인 법칙의 식인데 요 식에서 얘랑 얘랑 같다라고 푸는 게 일반적으로 푸는 이런 풀이잖아. 사인 법칙에서 쓰는 거. 근데 이런 특이한 표현에 한해서는 얘를 요렇게 연립하고 푸는 게 아니라 얘네끼리 연립하는 거잖아. 얘네끼리. 알아들어요? 그럼 여기 이 R은 치우고 얘네끼리 뭘 해야 이게 나올지를 생각하면은 A sin B 이렇게 갖다 곱한 거니까 A 곱하기 sin B는 그게 얘 곱하기 얘라서 3K 곱하기 sin A인 거 맞죠?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연립했다고 치면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그럼 이제 A랑 sin C를 갖다 곱한 게 얘랑 얘랑 곱한 거지. A sin C는 K 곱하기 sin A. 알아들어 이까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얘랑 얘랑 더한 값이 4루트 3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요렇게 두 개를 더한 게 4루트 3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4K 곱하기 sin A가 4루트 3인 건데 그럼 최대한 정리하면은 K 곱하기 sin A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그냥 루트 3이다. 이 정도가 최선이지. 더 할 수 있는 게 없죠? 알아들었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활용해서 또 다른 걸 풀어봐야 돼. 됐어? 근데 내가 지금껏 한 번도 안 쓴 조건이 자 1대 3이라는 거 가지고 지금 문제 출발한 거였고 방금 이 식 썼는데 아직 이거 한 번도 안 썼죠. 그럼 이제 얘를 쓴다고 생각해봐.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옌병 각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생각해봐. 어쨌거나 문자긴 한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내가 쓰긴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뭔가 sin A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써보는 거야. 됐어? 야, 요 변의 길이 곱하기 요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가 곱하기 2분의 1 쓰는 거 맞지? 자, 해볼게. 그러면 넓이 3루트 3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왼쪽 변 K
그 다음에 오른쪽 변 3K 맞나? 그리고 중간에 끼인 각 A니까 sin A 이렇게 쓰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그냥 이렇게 보면 망한 거 같지? 근데 하면 돼. 봐. K랑 sin A 곱한 게 루트 3이래. 그러면 요만큼이 루트 3인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K랑 sin A 곱한 거 여기 있잖아. 그러면 얘랑 얘까지가 3 루트 3이잖아. 그럼 이게 3 루트 3이니까 결국 이만큼이 1이면 되는 거잖아. 돼, 안 돼? 그래서 K가 2야. 그럼 K가 2인 거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sin A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나오는데 됐어. 근데 문제에서 아마 그랬을걸? 요 각도가 90도를 넘어간다고? 그럼 90도가 넘어가는 것들 중에서 sin 값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A 값은 120도밖에 없죠? 그래서 A는 3분의 2파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돼.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에서 뭐 하라 했냐면 뭐 하래? A 제곱 구하래. A 제곱. 그지? 근데 A가 어디냐면은 지금 처음에 B부터 C까지 길이 이만큼을 문제가 A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 한번 종합하고 다시 그려보면 이래. 자, 여기는 120도인 거고 내가 아까 전에 K 구했으니까 요쪽 변은 잘못 그렸네. 아무튼 요쪽 변은 3K니까 6이죠? 요쪽 변은 K니까 2죠? 그 다음 여기 120도라고 구했죠? 그때 여기 A 구하는 거죠. 할 수 있죠 이제? 맞아. 요렇게 나온 문제 중에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못 푸는 건데 공부해. 알겠지? 시험 때는 이런 멘탈이 중요한 거야. 어차피 이거보다 어렵게 안 나와. 그냥 그 마인드셋을 갖춰. 알겠지? 1분 뒤에 할게요. 정리 필요하면 하세요. 이거는 내가 써드린 것만 본다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1분 뒤에 할게. 자, 이제 할게요. 13번 보세요. 등차 수열 첫 번째 항은 양수. 그럼 첫 번째 항은 양수인데 공차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둘 중 하나야. 공차가 양수일 수도 있고 공차가 음수일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면 초항도 양수고 계속 양수가 더해질 거니까 여기 써있는 모든 항이 다 양수죠. 그럼 가면 갈수록 계속 S값은 커지기만 할 거야. 양수를 더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바로 배제하셔도 괜찮고. 그러면 이제 공차가 음수라고 생각하고서 우리는 2차 함수 형태로 풀 건데 맞지? 자, 처음에 시작은 SN의 식을 AN제곱 더하기 BN이라고 잡는 게 시작. 등차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A값은 공차의 절반 2분의 D라는 거 알고 있는 거고 우리는 공차가 음수일 거라고 지금 정하고 갈 거니까 애초에 그래프의 모양은 반드시 현재 이렇게 생겼다. 맞지?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어차피 지금 여기 들어있는 이 n값이 마치 x축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에 n에다가 숫자를 나는 자연수밖에 못 넣어.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거 아니야. 당연히 0을 넣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함수식의 구조상 0을 만약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0,0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 지나가는 거 100%고 기울기 음수일 최고차항계수 음수일 거니까 이거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고 생각할 거야. 됐나?
그래서 지금 얘가 그냥 그린 SN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절대값을 죄다 입히라고 했으니까 요 SN의 그래프에 절대값을 입히면 그래프는 무조건 보라색으로 이렇게 생긴 거랑 여기 꺾인 거나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식의 이름은 SN, 오른쪽에 있는 식의 이름은 얘를 접어 올려서 부호를 내 멋대로 뒤집은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SN이야. 알아들었지?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절대값 SN 보라색 그래프에다가 3을 넣은 거랑 6을 넣은 게 같대요. 맞나? 그러면 함수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3을 넣었을 때 높이와 6을 넣었을 때 높이가 똑같다는 거니까. 됐어?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 둘 이렇게 해서 3과 6이 이 대칭축에 대하여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인 거야. 됐어? 그럼 3 는 거의 값과 6 는 거의 값이 같죠? 근데 그게 또 뭐랑도 똑같냐면은 11을 넣은 거에다가 숫자를 5만큼 뺀 거랑 똑같대. 그럼 반대로 요 놈들에다가 5를 더해야 얘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함수의 높이에다가 5만큼을 더 더해서 여기서 5칸만큼 올라가가지고 한 요 정도에 있는 여기 지점의 숫자가 11이라고 잡혀 있을 수 있다가 첫 번째인 거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상황부터 요약합시다. 똑같이 그래프를 세팅하고 갈 건데 만약에 3이 여기 와 있다고 치면 6이 여기 와 있다고 치면 같을 수는 있잖아. 그 다음에 얘네들의 높이보다 5칸만큼 더 높은 게 11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5칸만큼 올라가가지고 한 이 정도가 5라고 잡으면 여기에 11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그림상 얘가 되게 길고 얘가 긴데 여기가 짧은데 그 짧은 게 5칸인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프가 아주 그냥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변수까지 생각하면은 안 될 건 없다. 됐어? 상황을 이렇게 두 개로 요약할 건데 첫 번째, 만약에 이 상태라고 하면 대칭축 기준으로 지금 3과 6이 좌우 대칭이잖아. 그럼 봐.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0이야. 여기가 3이야. 여기가 6이야. 그럼 여긴 당연히 9죠.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요 SN 관점에서 0,0도 지나가는 거고 9,0도 지나가는 거니까 알아들었어? 바로 1번의 상황은 식을 이렇게 쓰면 돼. 9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0이 돼야 돼요. 맞아요? 얘가 9,빵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친구를 인수분해했을 때 9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SN은 사실 처음부터 AN 곱하기 N-9였던 거지. 애초에 두 개의 절편이 0과 9로 잡힌 거니까. 됐나?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봐. 식을 이렇게 쓰는 순간 이미 얘랑 얘랑 같다는 건 들어있는 거야. 얘랑 얘랑 같다는 걸 가지고 내가 지금 대칭축을 2분의 9라고 잡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는 이거를 왔다 갔다 막 해봤자 이거랑 똑같은 게 나와요. 그걸 할 게 아니고 얘랑 얘랑 같다는 걸 쓰면 된다. 알겠지? 됐어? 그러면 S3번 집어넣으면은 33 넣었을 때 마이너스 18A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S11번 집어넣으면 11번 집어넣고 부호 뒤집어 까야지. 왜냐면 11번은 이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됐어? 거기다가 이제 5까지 빼서 이렇게 똑같대요. 됐어? 계산 생략. 넘어가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나올 거고 그걸 토대로 이제 첫 번째 항 구하면 되는데 첫 번째 항은 S1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첫 번째 항 찾고. 됐어? 마찬가지로 여기인데 얘는 좀 불편하게 절편을 바로 알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3을 넣은 거랑 6을 넣은 다음에 부호를 뒤집어 깐 거랑 값이 같다고 쓸 거야. 그래서 얘를 풀 때만큼은 어쩔 수 없이 S3번은 마이너스 S6번과 같다라고 식을 써야 되고 그거를 똑같이 AN제곱 더하기 BN에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치게 되면 이제 B값이 마이너스 5A라고 나온대요. 됐나? 그러면 이제 얘가 AN제곱 마이너스 5A인 거니까 똑같이 얘랑 얘랑 같다는 거 식 갖다 계산해 주시면은
A가 나오겠죠? 그 A가 나온 걸 가지고 또 S1 구하면 첫 번째 항 나온 거고. 됐지? 자, 14번 오세요. 이것도 아까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어요. 그 학교 학교 교과서? 거기 있는 문제일 거야, 그게. 14번이. 문제 봐, 14번.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식은 이거래. 다행히도 지금 등식이에요. 부등식이 아니고. 자, 이게 2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과 똑같다를 증명하시래. 됐지? 자, 지금 귀납법 증명할 거니까 첫 번째는 n 값에 이제 1부터 집어넣고 생각할 거고, 거기 맞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니까 1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1을 넣었을 때 좌변은 생각해봐. 여기다가 1을 넣으란 얘기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1개, 2개, 3개, 4개 해서 n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n 값이 1이란 얘기는 너가 보고 있는 이 식들 중에서 첫 번째 거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좌변은 그냥 마이너스 1이고, 마찬가지로 우변도 똑같이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나올 거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n에다가 k를 넣었을 때가 성립한다고 가정할 거야. 맞죠? 그럼 k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1제곱, 2제곱, 빼기 3제곱 해서 마이너스 1의 k제곱에 k제곱 갖다 곱하고, 그게 2분의 마이너스 1의 k승 곱하기 k의 k 플러스 0하고 똑같대. 됐나? 이렇게 식 썼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는 여기에다가 k 값 대신에 k 플러스 1 들어간 거 증명하는 거잖아. 맞나? 그럼 여기다가 k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다 똑같이 써 있는데, 여기까지 똑같이 써 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지. k 대신에 k 플러스 1 들어가 있는 지금 이런 모양이 추가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얘도 일단은 고스란히 갖다가 적고, 그 옆에다가 똑같이 하얀색이 추가됐다고 이해하면 되지. 그러면 이만큼이 똑같이 추가된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제곱에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지. 됐어?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 식이 띄고 있는 구조가 내가 가정한 식에서 한 칸만큼을 더한 그 다음 번째 항을 내 임의대로 더한다야. 근데 얘만 더하면 서운하니까 양쪽에 똑같이 더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식을 열심히 한 땀 한 땀 잘 정리를 한 결과가 결국에 뭐랑 똑같으면 될 거냐면은 처음부터 이 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결과랑 똑같다가 보여지면 끝나는 거 맞지? 맞아요? 여기에다가 k 대신에 k 플러스 1 들어간 식이 이렇게 나와준다 그러면 결국에 얘가 증명이 똑같다고 된 거니까, 그지? 애초에 이 구조를 알았으면 그냥 보자마자 이게 가고 이게 나죠, 그냥. 됐어? 그 생각을 해. 그래서 오히려 박스로 나오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이건 뭐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가를 더했다. 근데 그 가를 왜 더해? 그 더한 거를 열심히 정리해서 결국에 k 대신에 k 플러스 1 들어간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려면 얘를 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증명이 끝났다고 주장하려면 결국에 여기를 열심히 정리한 모양이 얘랑 같아야 증명이 끝날 거니까. 이거를 정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알겠지? 됐어? 근데 정리한 게 잘못된 건 아니야. 시험 때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건데 지금은 이걸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혹시 이 문제가 서술형에 나왔을 때 풀 수 있겠지? 그지? 근데 객관식인데 그렇게 풀고 있으면 안 돼요. 넘어오세요. 자, 15번. 학교에서 이런 식의 OX 퀴즈 있는 거 알죠? 단답형에.
꼭 단답형의 OX 퀴즈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다 맞기가 쉽지 않아. 자, 다 맞은 사람 5개. 오. 야, 솔직히 미안하지만 1번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2번 보세요. 로그 2의 b의 n의 제곱이래. 그러면 로그의 진수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을 1로 떨어뜨릴 수가 있지. 근데 애초에 bn은 등비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항 b1 잡고 공비 r2 잡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로그 입장에서 이만큼이 새롭게 진수로 들어온 거니까 얘는 이 로그 2를 여기다가 한번 준 거랑 이 로그 1을 여기다가 한번 준 게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거듭 제곱의 진수가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얼마니?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맞아? 그지? 아무튼간 대충 생각해 보더라도 현재 이 식은 이만큼의 숫자는 절대 변치 않을 거고 내가 n에다가 숫자를 막 넣으면 넣을수록 여기가 바뀌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여기의 구조가 지금 1차식인 거 맞지? 1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이 맞죠? 됐어요? 근데 문제는 공차가 R2의 제곱이다 라고 말한 게 틀렸지. 등차인 건 맞아. 그래서 너네가 기억할 건 이래. 봐. 너네 부교재에 이런 식의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2문제나 있는 거 알고 있어? 그 2개를 한 방에 섞어서 낸 거야. 그러니까 봐. 첫 번째, 만약에 어떤 수열 AN이 등비야.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공비가 R1이래.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로그를 붙여가지고 만든 로그 AN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에 로그 씌우면 걔는 등차로 바뀐다. 여기까진 참. 그때 등차니까 이 새끼가 공차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차가 얼마냐면 너가 원래 갖고 있던 이 로그 값을 이 공비 값을 로그에다가 집어넣은 이게 공비라고. 됐어? 이거를 명제로 기억하란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마찬가지.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에 의해 원래 C에는 등차고 뒤에 있는 AN의 세제곱에 로그 씌운 거는 등차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전체는 등차가 맞지. 등차 빼기 등차니까. 4번 R1이 분모로 가시는 게 맞겠죠? 역수니까요. 그래서 틀렸고 5번 여기 봐봐. 2B1-A2 그 다음에 2B3-A4번 이렇게 있대. 야 이거 보고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뭔 개소리야 하고 절대 등비가 아니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됐어? 여기가 만약에 A2, A4가 아니고 여기가 만약에 B2, B4였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등비가 맞아요. 왜냐면 앞에 거에다가 R제곱을 곱하면 얘가 나올 거고 뒤에 것도 R제곱 곱하면 얘가 나오니까 이건 공비가 R제곱인 등비수열이야. 알아들었어? 다시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빼서 만든 새끼도 등비수열이에요. 됐니? 근데 지금 다만 여기가 A라고 써있다 보니까 얘가 갈 때 곱해지는 공비와 얘가 갈 때 곱해지는 공비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지. 알아들었죠? 명제로 기억하세요. 딱 2개. 등비수열에 로그 씌우면 등차수열이다. 됐지? 그때의 공차는 원래 공비에 로그 씌운 거다. 그 다음 등비수열끼리 뺀 것도 등비수열이다. 됐나?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뺀 것도 등비수열이라고. 다만 여기에 이 두 녀석의 공비가 똑같아야 등비수열인 거야. 이렇게 2개가 지금 공비가 다르면 안 돼요. 여기 봐. 이거 등비수열 맞아 아니야? 보자마자 맞아 아니야? 맞는 거야. 왜? 똑같이 BBB야. 다 공비 똑같지? 그 상태에서 이 새끼 3칸 같고 이 새끼 3칸 같잖아. 공비 R 세제곱이에요. 말할 가치가 없어. 무조건 맞는 거야. 16번 넘어가도 되겠죠? 열심히 대입하세요. 응? (17번) 빨리 합시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래요. 자, 그 상태에서 가조건에 AN과 SN을 더한 합은 K, 그 다음에 S4번이 60 이렇게 써 있어. 그때 문제가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로그 2에 K분의 A 50번 항 이렇게 구하래요. 맞지? 이게 지금은 내가 배치상 단답형에 넣었는데 서술형에 나오기도 충분한 문제니까 봐. 첫 번째, 이 식에다가 기억이라고 이름 붙이세요, 항상. 자, 그리고 기억에 n-1을 대입하였다 이렇게 하나씩 써주시면 첫 번째, SN과 AN을 더한 것은 K, 맞지? 그 다음에 SN-1과 AN-1을 대입한 것도 K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기억, 요거를 이렇게 니은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기억 빼기 니은을 했다 이렇게 써줘. 맞나? 그래서 얘랑 뺐다고. 그러면 우변이 0인 건 뭐 당연한 거고. 자, 요 놈하고 뺐으면 AN이라는 건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얘랑 뺄 건데 두 개가 어떻게 빼질지 모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현재 지금 기억 빼기 니은을 한 결과 2AN-AN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자, 이 결과를 다시 적으면 AN 값은 2분의 1의 AN 빼기 1이다 맞지? 그지? 그리고 항상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N 빼기를 대입했다라고 여기다가 쓸 때 이 식 옆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표현이 괄호치고 N은 2 이상이다. 맞나? 왜냐면 수열 표현은 자연수니까 1부터 넣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너가 분홍색의 표현을 안 쓴다면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모순 생긴다고. 그래서 이 말을 붙여주는 순간 여기도 당연히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근데 그걸 써봤자 어차피 2부터 넣어봤자 A2는 2분의 1의 A1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리고 A3는 2분의 1의 A2 이렇게 나올 거니까 따라서 수열 A에는 첫 번째 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어?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비는 지금 구한 대로 요 앞에 붙어있는 2분의 1이 공비가 될 거고 맞나? 첫 번째 항은 처음에 주어진 기억의 양변에다가 n값에 1을 대입해야 여기가 A1으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K인 거 맞아요? 1 집어넣으면 A1과 A1을 더한 게 K니까 2A1이 K라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얘고 공비는 얘니까 우리가 A 50번째 항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 맞지? 됐어? A 5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2분의 K 곱하기 공비 2분의 1의 49제곱이에요. 됐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내가 어느 학교 기출을 퍼온 건데 그 선생이 수학을 좀 못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안 써도 풀리지. 왜? 어차피 여기에 마지막에 구하는 게 K분의 A 50이잖아. 그러면 A 50번째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나누기 K를 해봐요. 그럼 여기 K가 지워지죠 그냥. 어차피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이 문제에서는. 그치? 그래서 아무튼간 이 정답이 2분의 1의 전체 50승 하고 나올 거니까 그거를 로그에다 집어넣으면 답이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본인이 목표가 3등급이다. 딱 이 정도 난이도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보세요. 나 이 문제 이제 오래 설명하고 싶지 않아. 바로 할게. 봐. 자, AN의 공차를 D라고 합니다. BN 공차 얼마니? 3D. 됐어요? 그러면 AN이 한 칸씩 움직일 때 B는 3칸씩 움직인다. 알아들어요? 근데 A의 숫자가 7개 있네. B도 7개 있네. 맞나? 근데 A랑 B랑 겹치는 교집합이 3개래. 그러면 A 집합의 원소가 A 1번부터 시작해서 A 7번까지가 있을 건데 지금 얘가 공차가 D로 한 칸씩 움직이고 있을 때 B에 있는 친구들은 공차가 3칸씩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게 똑같이 겹치려면 무조건 그 3개는 이거랑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그래야 여기가 3D일 거니까.
다른 숫자를 조합하는 순간 3D가 절대 안 나온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B에서 똑같이 써보면 B1, B2. 그럼 여기에 교집합에 들어있는 원소가 A의 관점에서 노란색으로 새긴 건 확실한 건데 문제는 B에서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B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인접하게 붙어있는 두 녀석의 간격이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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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세 개가 될 수 있는 게 요렇게 세 개일 수 있는 거 맞지? 얘가 얘면, 얘가 얘면, 얘가 얘면. 자, 대답해봐. 그럼 B4는 A 몇이야? 만약에 보라색이야. 요거가 얘랑 같아. 그래서 만약에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다고. 그럼 B4는 얼마야? A10이지. 근데 없잖아. 알아들었어? A10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 알아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A1, A1, A4, A7 이렇게 집합이랑 같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B1, 2, 3이랑 같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얘랑 같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얘랑 같을 수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있는 거 맞지? 그래서 가능한 경우의 수가 B1부터 B3, B2부터 B4, B3부터 B5, B6부터 B4부터 B6, B5부터 B7 이렇게 있는 거 맞지? 근데 생각해봐라. 어차피 내가 지금 숫자를 공차를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하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커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것만 마지막에 이해하면 돼. 여기 있는 세 마리가 여기 있는 세 마리랑 똑같겠지?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 얘랑 얘랑 무조건 같아야 돼? 그 생각까지를 하셔야 이 문제가 진짜 이해되는 거죠. 맞아? 아니 이 세 개가 이거랑 같다면서 그 예를 들어 요 세 개가 보라색 세 개랑 같은 건 알겠는데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일 수는 없냐고. 그게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세 칸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 공차가 D, 얘 공차가 3D. 그러면 부호가 똑같잖아. 그럼 만약에 이 새끼가 커질 거면 얘도 커져야지. 그러니까 방향이 꼬일 수가 없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무조건 이 셋 중에 제일 작은 게 얘면 여기서 제일 작은 게 얘니까 그냥 이거끼리 똑같다고 쓰면 끝나는 거라고. 알아들었지? 괜히 여기서 또 경우의 수 분류한다고 얘 이러고 있지 말고. 그래서 경우의 수 쫙 갖다 쓰면은 A1번과 B1번이 같다. A1번과 B2번이 같다. 이렇게 이 다섯 가지 케이스만 쭉 갖다 풀면 되는 거란 뜻이야.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으면 이제 보시면 이해됩니다. 넘어오세요. 19번 넘어갑니다. 미안한데 20번도 넘어갈게. 솔직히 난이도가 쉽진 않은 문제인데 많이 했어. 시간상 넘어갈게요. 거기 보시고 이해가 안 될 건 없습니다. 21번. (21번도) 자세하게는 못할 건데 일단 제가 일부러 손풀이 써드린 거는 수업 때 했던 거랑 똑같이 썼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동이 안 생기니까. 근데 한번 이런 생각 좀 해봐. 여기 봐. 야, A2, A3, A4를 먼저 계산해서 이거를 더한 게 34인 걸 찾아가지고 그때 나오는 숫자가 뭔지를 조합해서 걔를 한 칸 전으로 되돌려가지고 A1이 뭔지를 찾는다. 의 구조인 거잖아. 그치?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 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수들은 있잖아. 나누기 4를 하면 나머지가 얼마야?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수들은 나누기 8을 하잖아?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0부터 7까지지. 그지? 나누기 5를 하면 나머지가 0부터 4까지지. 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봐요. 여기 봐. 야, 우리가 A2에서 A3로 넘어가는 상황을 생각할 때 이 새끼가 홀수이냐 짝수이냐를 쓰면서 여기를 자연스럽게 2K라고 쓰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맞지?
그럼 지금 나누기 2가 한 번 된다는 생각을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2번에서 4번까지 넘어가려면 나누기 2를 2번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여기를 1번 4의 배수, 2번 4로 나누고 나머지가 1, 4로 나누고 나머지가 2, 4로 나누고 나머지가 3 이렇게 총 4개로 분류하면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더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쭉 갈 수 있어. 됐어? 자, 지금 이 말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적어드린 대로 하세요. 그게 원래 고2용 설명이야. 이건 고3용 설명이고. 자, 얘가 만약에 4의 배수래. 그럼 거기 규칙이 뭐 어때? 짝수면 나누기 2하래며. 나누기 2를 하겠지, 짝수니까. 하고 보니까 이 새끼도 짝수네? 나누기 2를 또 하겠지. 홀수네? 홀수면 뭐 하래요, 문제에서? 더하래, 빼래? 1 더하래? 그럼 더했어? 4K 더하기 2. 하고 보니까 100% 짝수죠? 2로 묶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나누기 2를 하니까 2K 플러스 1이지? 그래? 그 다음 짝수네? 나누기 2를 할게. 2K 플러스 1. 하고 보니까 홀수네? 1 더할게. 홀수래? 1 더해. 짝수네? 2로 묶이니까 나누기 2 할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대로 여기를 A2가 2K다 아니면 2K 빼기 1, 뭐 2K 플러스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무조건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었잖아. 얘가 홀수일 때는 다음 칸에 짝수가 나오는 게 100%니까 이게 맞는데 여기서는 한 번 나누면 K고 이게 홀수일지 짝수일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케이스를 나누는 게 불편한 게 생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거가 거슬려가지고 하기 싫으면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란 뜻이야. 알겠어? 둘 중에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지? 자, 22번은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할게. (22번) 봐. n이 2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2를 넣었을 거야. 그러면 처음에 된다는 거는 뭐 4분의 5, 2분의 3 나오니까 보이실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k를 넣었을 때 나오는 식이 2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k의 제곱까지 들어간 것이 2 빼기 k분의 1이다가 된다는 거를 지금 내가 이미 가정을 때리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아까 전에 그 14번 문제 푸는 거랑 마찬가지로 요 식에서 좌우를 똑같은 걸 쪼물딱거리면서 막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역수를 양변에 더해가지고 만들어주면 현재 지금 성립하는 게 이거지.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해서 여기까지 써 있는 거 맞죠? 내가 가정한 것에 의해서 얘가 참인 거는 이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가정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고 싶은 사실은 요렇게 써서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 2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이랑 비교하면 얘가 더 작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헷갈릴 건데 뭐를 기억하냐면 구조를 짜고 그냥 두세 끼 빼세요. 그냥 그거를 기억해 차라리. 알겠어? 뭐 이렇게 되면 뭐 빼가고 얘가 크다, 뭐 빼갖고 얘가 크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식 두 개를 가지고 얘네들끼리 뺀 것을 가지고 대소를 비교한다. 됐어? 됐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뺀 것의 결과가 만약에 양수라고 해봐요. 됐어요? 요거랑 요거랑 뺐더니 양수래요. 그럼 누가 큰 거야? 위에가 큰 거지. 그 위에가 큰 거니까 식을 뭐라고 써야 돼? 1 플러스 2 제곱분의 1 플러스 해서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하고 위에가 큰 거니까 얘가 꼴등, 얘가 2등, 얘가 1등인 거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얘랑 얘랑 뺀 결과가 양수라면 얘가 더 큰 거니까 얘를 맨 끝에다가 큰형님으로 모셔놓고 얘가 가운데 껴있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가정한 사실에 의해서 얘가 얘랑 비교했을 때 더 작다며. 그지?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작다는 것도 증명된 거 아니겠냐고. 맞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란 얘기예요. 알겠지? 일단 이제 여기 애들 넘어와야 되니까 좀 좌우로 흩어져가지고 갈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오늘 푼 시험지부터 복습하세요. 거의 풀이 과정을 외우세요, 그냥. 알겠지? 그리고 나서 둘 중 하나야. 부교재 변형본을 풀던지, 그게 너무 힘들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교과서 파일을 풀어요. 어차피 이것도 언젠간 해야 되니까. 이게 몇 명이냐? 3명? 어떡하지? 어렵다.